마지막 토론이 있었어요. 이준석 때문에 어제 진짜 불쾌해가지고 어젯밤 저는 다 망쳤는데 네. 일단 여기 이제 네 분이 나와주셨으니까 강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총평 한 번씩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저는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TV 토론 보면서 했습니다. 꽤 늦게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후보 사퇴가 아니라 아예 정치권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되는 네.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 착해 우리 형님은 네. 어제 확신하셨어. 착한 편이에요. 에이. 우리 저 최강구 의원님은요. 그냥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아 맞아. 맞아요. 꺼버렸어요. 꺼버렸어요? 네. 오늘 다 보여드릴 텐데. 제일 궁금한 것은 저는 허은하 대표님의 총평입니다. 네. 뭐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이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일로 대한민국의 거의 국민 반 이상이 다 허은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제 같은 저런 증세가 네. 쭉 보셨던 증세가 하나 발현된 거예요? 아니면 또 특이한 짓을 또 하나 더 증세를 만든 거예요? 되게 익숙한 장면이고 아, 그래요? 한 그래요. 5, 60% 정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50%에 네, 제가 불과하다. 한 6개월, 7개월 겪었을 때는 더 있어요. 어떡하냐. 더 우리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전 허은하 대표가 이 끌어져 내려가는 과정에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당원들의 총이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독재다 어쩌다 말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 본인은 개혁신당을 정말 자기의 사당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이야말로 진짜 이준석열이다. 이건 분명히 이준석열을 맞아요. 바꿔야 맞아. 돼요. 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앞으로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고 뭐 언론 같은 경우야 자극적인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네. 계속 인용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저는 앞으로가 더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 진짜 맞아. 이 인상이나 말장난에 많이 속으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조차도 네. 심지어 제가 신인규 변호사나 제가 보면은 물어보잖아요.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제일 잘못된 게 뭐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물어봐. 신인규 변호사가 한때 그거에 끌려가지고 가서 정치를 거기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지. 왜 치를 떨고 나와서 지금 저렇게 공격하는 거냐. 개인적으로 무슨 저기가 있냐. 네. 그러면은 그 이준석과 같이 정치를 해본 사람들의 한결같다 하나 같은 얘기가 앞과 뒤가 저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있는 증세의 발현이냐라고 여쭤봤던 거는 저거는 뭐 앞뒤가 다른 모습 자체를 떠나서 아예 그냥 허위 사실을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지 나름대로 무기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저한테 이준석한테 막 학을 띄웠던 분들이 말씀하시던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거가 아닌가 했는데 네. 방금 허 대표님이 저거 60%밖에 안 보인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쟤는 아이템이 몇 개인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네. 이준석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준석까지 우리가 뭐 비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또는 아니 이준석 정도면 그래도 뭐 합리적 보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 맞아요. 이거 빨리 깨야 된다. 맞아요. 진짜 이거 빨리 깨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만나면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또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 아니 그런 그 필요한 거에 순간순간 사람한테. 속는 거야. 아니 필요한 저 한창 이제 같이 방송 많이 할 때 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은 막 살가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이미지가 좋았을 때도 그냥 똑똑한 이미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이준석도 그 당시에는 하찮은 내가 그나마 좀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일이라고 뭐 꽃인가 뭐 이렇게 사고 그랬어요. 예. 헐, 야. 네.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저는. 아니 진짜 그랬었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 그런 얘기는. 사서 와서 예, 그 방송에도 그 영상으로 남아 있어. 와, 대박이네. 예. 김영남 제가 보고 올해 뭐 생일부터 이준석 아자라고 하더니. 챙기겠습니다.
생각을 못했네. 아니 제가 사적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방송에도 방송에서. 그게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사적인 관계 아무랑 안 합니다. 네. 자, 그건 아무튼 그렇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머릿속에 담고 케이크를 사왔답니다. 또 고발할 뻔했네 또 이준석이 또 요거 또 고소할 뻔했네. 케이크였다고 합니다. 케이크. 꽃이 아니고. 네. 케이크. 네, 바로 잡습니다. 자, 이준석을 그래도 아직까지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 그래도 계엄과는 맞서 싸우지 않았냐.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이야. 그런데 시끄러 임마 영상으로 나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은 계엄 당일에 강남에서 술 마시고 바로 국회로 간 게 아니라 계엄 터지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갔어. 이게 본인이 밝힌 거야. 네. 누가 캐낸 게 아니에요. 본인이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어제 저희 또 이 부분을 다뤘는데 네. 이것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또 물어봅니다. 왜냐? 지금 내란 선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너 내란이랑 맞서 싸울 의지가 있었냐라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제 또 물어본 거예요. 네. 그 장면 보고 옵니다.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고 우다닥 이 국회로 딱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땀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얘기해,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세요.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샤워했잖아. 글쎄 그게 샤워를 그렇다고 즉시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사회자예요. 권영구 후보. 사회자 아니고. 아니 샤워했잖아. 자 팩트 체크. 자, 일단 일단- 집이 가깝다는데 집이 자, 어디예요? 그러니까 동탄으로 간 거잖아. 몇 가지 나눠서 봅시다. 일단 17명에 대해서 왜 말 안 하냐고 한 부분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굳이 짚는 김정호 창원, 박범계 대전, 박수현 공주, 박용갑 대전, 양문석 대구, 그다음에 이기현 카트만두. 예. 아니, 이렇게 그리고 17명은 당연히 그런 아니, 그리고 그런 방금 그 상태였고. 사람들 각자 다 해명했고 예. 그 해명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럼요, 이제- 그 얘기를 왜 해 굳이? 다 받아들여졌어. 예를 들면 나도 기억나.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아니, 박범계 뭐 택시 타고 올라오고 뭐 있어. 아니, 다. 물어보니까. 알리바이가 근데 다 있어. 집이 가깝다는 말에 예. 저는 기절했습니다. 아, 어디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집은 어디입니까? 몰라요. 동탄이에요. 아, 동탄이에요? 예. 동탄에 사는데 그 강남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준석 의원이 수행 기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탄 그러니까 계엄이 터졌어. 근데 그럼 큰일 났다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럼 난리 났죠. 다 여의도로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뛰어왔는데 이거 장기전이 될 것 같아. 그럼 집에 가서 옷가지를 챙겨와야지. 내친 교에 샤워도 해야지. 라고 강남역에서 동탄으로 출발을 한다? 와. 그럼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옷가지를 챙겼겠죠 아마도. 그러고 국회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냐? 12시 5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만의 시간이냐면요.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네. 근데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한 시간이 언제냐면 그 12시 48분이에요. 0시 48분. 그러니까 이 외 모든 사람들은 이미 12시 언저리면 거진 다 도착을 한 상태인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말해요? 이준석 후보는 내가 바깥에서 바깥으로 돕고 안에는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바깥에서 대치를 하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집에서 샤워도 하고 동탄에서 택시 타고 오니까 50분. 이미 본회의를 개회한 상태에서 밖에 있었으면서 마치 자기는 의도적으로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설명을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
본회의가 되는 시간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무려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했다 그러고 특히나 토론에 나가서 집이 가까운 데 있어서요? 네. 라고 말하는 건 동탄이 아닌가요? 동탄이 가깝나요? 강남역에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기서 자꾸 즉시라는 말을 네. 넣잖아요. 저게 이제 이준석의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죠. 즉시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강남에서 동탄을 순간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샤워도 샤워기 틀어서 물 한 방울 나오니까 탁 끄고 나온 거야? 어떻게 거기 즉시라는 말이 가능하냐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국민들이나 이재명 후보가 듣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그렇죠. 불법 계엄이라는 중대사를 만나서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너의 판단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 행동을 보면 판단의 중심 난 빨리 씻어야지. 얘 있었고 1번. 2번은 카메라에 나와야지. 그거잖아요. 네. 결국 나와 있는 게. 그럼 이게 지금 헌법기관으로서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책무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정족수가 다 찼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서 그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의결정족수 차면은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까? 말도 안 돼. 그건 정답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사후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준석은 원래 책임감이 없어요. 이준석 후보는. 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원래 책임감이 좀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질문을 했던 것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선 후보잖아요. 맞습니다. 대선 후보니까 또 물어봤는데 저렇게 빠져나가기 수법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TV 나오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있는 곳에서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렇지. 했던 거고, 마지막은 사람을 귀히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이야. 그죠, 자기 보좌진한테 그렇죠. 시끄러 임마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보좌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천하람 알고 의원실의 지내요. 보좌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소당하실까 봐 내가 지금. 네, 아 맞아, 천하람 자기 보좌. 의원실의 아, 아. 보좌진입니다. 지가 알고 지내던 네, 무슨 잘 아는 보좌진이라고. 예.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냐하면 천하람은 말이에요. 그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당신은 국회의원이니까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시끄러운 말을 한 거거든. 네. 그 뭐야 이게?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지금 내란 이후에 거의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약간 저게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 3일 당일로 봐야 된다. 아무도 몰라. 그럼요. 그때 그 심각성과 두려움, 사실 아무도 몰라. 두려움이 엄청 컸는데 시민들까지 다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 그 근데- 와중에 씻을 생각을 했다는 거. 그렇지. 이게 이게 핵심이다. 본질이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민주당 본질이야. 의원들하고 연락했다는 얘기만 한다. 그쵸. 예. 아니 진해당 천하람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락을 해야지. 어떤 상황이냐? 왜냐? 어. 민주당 너네도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그거 그래?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죠. 그것 때문에 물고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렇게 만장난 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음. 일단 표결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이준석은. 예. 네. 그럼 그 자체로 일단은 본인이 대단히 저 자세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뭐가 저렇게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또 얘기하냐? 이번 내란 선거입니다. 네. 근데 이준석은 내란과 싸우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거야. 네. 굉장히 본질적인 맞아요.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짚어봤고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드려도 되나요? 그 본회의장에서 이준석 의원 보셨죠? 아, 못 보셨습니까? 뭐 정신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 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계엄 본회의장에 당일날 말씀하는 계엄 거죠 지금. 당일날. 네. 당일날 1시 좀 넘어서 제가 들어갔었어요. 저희도 밖에서 막 소리 지르다가 당대표들 해가지고 들여 보내주셔가지고 들어가서 상황을 봤는데 본회의장에 그때는 이준석 후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조국 그 대표. 의원님하고 네. 대표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투표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주도하듯이 하는 그런 거기서는 것들이 또 있었단 말이지.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투표를 안 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 진짜? 증거 사진을 제가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니까 국힘에 가서도 얘기를 좀 하셔라. 저기 한동훈 대표도 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 모르는 척하다 나중에 나와서 그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려 그러는데 이야기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때 국힘 사람들이 뭐 웃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그때 국힘을 비하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최악. 그러니까 최악이야. 최악이야, 모든 게 다 거짓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안전할 때 들어가고
그렇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 야당 대표들과 다 모아가지고 모양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 공격까지 하는. 와, 야 정말 진짜, 정말 대단하다. 나 너무 싫다 진짜 너무 싫어. 야당 자. 대표인데 간 것도 거기 가야 사진 찍히니까 간 거. 네. 그렇죠. 다 같이 당연히 그런 모여 거잖아. 있으니까 사진이 그때는 찍히니까.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흐름은 이쪽이구나. 음. 와 일단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네. 진도를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은 정말 윤석열이랑 똑 닮았습니다. 윤석열은 항상 자유를 강조하면서 총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죠. 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23억 벌어갔는데 윤석열은 주가 조작 엄단하겠다고 얘기하죠. 네. 그랬잖아. 네. 근데 이준석이가 어제 그 모습을 보여줬어. 대한민국에 허은아가 살고 있는데 이준석이 감히 겁도 없이 정당 민주주의를 언급합니다. 야, 나 이거 진짜 나는 그 자체였어. 대한민국에 허은아가 살고 있잖아. 근데 걷다 대고 정당 진짜야? 민주주의를 얘기해. 그 기사를 못 봤네. 와, 나 이거 완전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요. 저 KTX 타고 대구에서 올라오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지.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헌법 8조 잘 아시죠? 네,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뭐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그냥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시간 아는데 지났는데요. 예.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긁혔어. 진짜 긁혔어.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해. 허은하 대표님만 할 수 있습니다. 와, 나 이거 진짜 많이 놀랐거든, 나는 진짜. 저 너무 놀랐어요. 본인 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라는 생각을 와. 했고 이재명 후보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아. 본인들은 당원 당규를 거의 뭐 소꿉장난하듯이 막 바꿔내고 그렇게 당대표를 쫓아내는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주당에게 저렇게 얘기할 와. 수가 있나. 저는 정말로 놀랐고요. 그리고 후보께서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도 너무 깜짝 놀랐고 사실 저 뒤에 이제 또 이준석 후보가 응답하는 거 보고도 맞아. 깜짝 놀랐죠. 내가 오늘 이제 할 게 많아서 예. 그 부분 내가 뺐는데 내 예언이 또 맞았잖아. 뭐였어요? 이준석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허은하, 김용남 이용할 거다. 아.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했던 발언. 말들. 이재명 후보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거 아마 이용할 거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맞아. 어제 그대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 맞아. 그러면서 그런 말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게 뭐야 정말요. 아 짐짝이냐 허은하 대표님이? 짐짝이야? 그렇게 사람을 귀히 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폭망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진짜 인간 이해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언이 아니라는 거야. 준비된 발언으로 저는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 너무 중요한 토론이고 마지막 토론인데 이걸 준비 안 해왔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심각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선을 넘었고요. 지금도 사과 안 하고요.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 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준석은 더럽고 네. 교활하고 비겁합니다. 뭐냐면 일단 네. 발언 자체가 더럽잖아. 네. 말이 안 저 누가 저런 말을 합니까? 대선 토론에서. 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 발언의 주체를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비겁한 거지. 그렇죠. 저 말을 도대체 누가 했다는 거야? 비겁한 거야.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고 뭐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게 해서 뭐 저 얘기 했겠죠. 근데 그거를 권영국 후보를 도구 삼아서 하고 있는 거야. 쿠션으로 쓰려고. 쿠션으로. 도구 삼아서 하고 있어. 교활한 거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대목의 충격을 가장 받았던 건 뭐냐면 저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최초의 집단은 가세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성접대 의혹을 또 불거저게 했던 것도 가세현이거든요. 조금 전에 봉지욱 그 기자님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 기록까지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랬는데 가세현이 내놓은 그 캡처 사진에 보면 여성 연예인의 그 사진을 놓고 그 밑에 댓글들을 날짜가 다른 댓글들을 섞어 넣은 게 있는데 그 댓글에 저 젓가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현은 다른 건 줄 아니까 표현할 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정말 걱정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펜코 월드에 갇혀 있다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5월 초에 제가 뭐 날짜까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5월 초에 이와 관련돼서 저 방금 말씀드린 여성과 젓가락 이야기를 섞은 글이 펜코에서 베스트 글로 올라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렇죠. 어젯밤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저 월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도 되니까 공중파에 나가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건데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 그쵸? 있구나. 가세현마저도 분리해서 했던 이야기를 이게 펜코에서 뒤섞이다가 한 문장으로 엮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까지를 싸잡아서 악마화시켰던 겁니다. 자, 이건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거 팩트도 또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걸 다른 언론은 어떻게 다루나 논객들 어떻게 다루나 이렇게 봤어요? 제가 또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정확하게 갑니다. 네. 팩트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자, 결론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플러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관련자들 중에 이준석이 했던 저 발언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팩트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마치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요. 뭐 그런 있던데.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토론회에서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네. 팩트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포함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관계자들 중에 이준석이 했던 저 발언을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정확하죠? 맞습니다. 예, 요거 정확합니다.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화자를 얘기 안 합니다. 지금도. 그건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그건 이제 박살 나는 거니까 화자를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비겁하네. 그럼. 굉장히 비겁한 거야. 화자를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교활하다고 계속 그래 하는 거예요. 교활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도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다면 이거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스탠스로 가고 있어요. 화자를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재명 본인 포함 주변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팩트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심지어 주변 사람 아닌 사람 중에도 저렇게 말한 게 없잖아요. 젓가락 얘기는 남자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지 여성을 연결해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애초에. 그 부분은 네.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준석 후보가 남성 신체 부위를 여성 성기로 바꿔서 이미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는 성폭력적 여성 혐오 표현을 고스란히 재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성기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이 대목에서 저걸 저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놈이 정말 나쁜 게 이렇게 지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코끼리라고 받아들여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은 검증을 안 하는 게 습성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또 가가지고 저야 사바사바 하면은 또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사실관계 어찌 됐건 허은아는 울었을 거다라는 것만 남기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젓가락이 어떻게 됐을 거다라는 건 남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게 계속 얘기가 될 거고 사람들 듣기에는 자극적이니까 저 얘기는 안 사라질 거야. 그럼 나는 성공 이렇게 생각한 건데 지금도 그 생각하고 그 스탠스 가고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걸로 지금도. 지금 사과한 것처럼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게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얘는 젓가락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이준석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예. 지금 어제 그 TV 토론 이후에 탈당 신청 게시글이 지금 보도가 오늘 됐거든요. 근데 100개가 넘었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더 있을 뭐 늘어나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또 사전 투표 참관인 그 자기가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취소를 하겠다라는 요청 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허은하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 너무 실망을 했다. 개혁신당 당원인 게 부끄러워졌다. 몸담고 있는 당이 부끄러우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들을 쭉 이제 남기고 있는 거죠. 네. 이준석 후보가 오늘 뭐라고 사과를 했냐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린다. 그런데 토론에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검증한 쳐봐. 것이 분명하다. 저 보라고. 선거 때마다 다양한 후보자 가족을 검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아들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해명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라고 해서 발언 어제 완전히 주어 없이 해놓고 오늘 가서 가족 검증을 붙여서 보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족이구나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이것도 한다. 준비한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너 이재명 가족이 그 말 안 했는데 너 왜 그런 말 했어 하면은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맞아. 제발 저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발 하려고 저리세요. 하는 거. 그렇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과하는 척 하는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저게 한 짓이라니까. 미치겠네 진짜 진짜. 나쁜 이거 놈이야, 세상에 저거. 빨리 알려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준석 젓가락 논란에 심심한 사과 후보자 가족 검증은 필요 이렇게 뽑습니다. 아니 나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내가- 알려야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진짜. 아니 힘은 있어. 없다고 하는 힘이 거 좀 없어. 근데 어폐가 있네요. 이 팩트를 짚어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평들이 난무하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해 예, 주면 여러분도 조금 네. 요거 부분은 좀 귀찮더라도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FM-코리아 너네들도 너네 선택을 바꾼 다음에 씹어 계속. 그렇지. 그리고 나 조롱하고 임마. 그러면 되잖아. 그거 깔끔하잖아. 진짜 부탁 좀 하자. 읍소하네 진짜 FM-코리아 진짜 한 번만 내 부탁하자 진짜. 한 번만 해보자. 그리고 씹으라니까. 그리고 나 조롱하고. 우기 형 한 번만 믿어봐라. 아니 이게 나 믿으란 얘기도 안 해. 맨날 해왔던 거 한 번만 바꿔보자는 거야. 한 바꿔보자. 번만. 네. 지금 개판이니까 한 번만 바꿔보자 이거야. 저희도 개판 좋아하는데요?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새끼들 맨날 불만투성이야. 만약 얘네들이 나 윤석열 너무 좋아했으면 내 이런 얘기 안 하지. 제일 지랄 많이 했어.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럼 해볼만하네. 그러니까 알았지? 그리고 나 조롱하라고. 이 새끼들은 매일 나한테 난쟁이라고 지금 놀리더라고. 해 그렇게 더.